수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y는 3x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의 개념은 뭐가 중요하다? 모양이 바뀌지 않아야 돼, 얘들아. 모양.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좀 뜯어보긴 할 건데요. 당연히 시험장 가서도 얘들아 뜯어보긴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양이 유지가 되고 싶으면 당연히 얘들아 밑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좀 다른 친구들을 골라봤을 때 니은하고 리을을 고를 수 있을 거야. 얘는 9고 얘도 9니까. 그치? 그럼 답이 기억하고 디귿이 좀 되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뜯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곱하기 3의 x 빼기 1이 되니까 정리하면 3의 x 빼기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 친구를 x로 얼만큼? 2분의 1만큼만 이동했을 때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니은도 한번 볼게. 니은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친구는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올 거고 이 친구는 3의 2x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자, 다시 정리. 얘는 2x 빼기 1에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밑이 그대로 뭐로 고정이야? 9로 고정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는 없겠죠. 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디귿 얘도 정리해 보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정리 좀 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빼기 1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원점 대칭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비교를 잘 해봅시다. 자, 일단 3의 x제곱을 원점 대칭하면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이 친구를 x방향으로 4만큼 움직이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을 때 마이너스 3에 자, x 대신 빼기 4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빼기 1이 나오니까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칭이동, 평행이동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디귿, 리을만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9의 마이너스 1제곱에 자, 9의 x제곱 빼기 1이 나오니까 자, 정리하시면 9의 x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럼 밑이 아무리 봐도 9니까 얘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만들 수는 없겠다 해서 정답은 기억 디귿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고 일단 밑부터 잘 보자라는 게 아마 그래프 모양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이 그래프든 얘 그래프든 y는 2의 x제곱을 얼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잘 들어.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럼 차곡차곡 정리만 또 해보시면 자, 이 친구는 2의 제곱이 될 거야. 곱하기 2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빼기 3까지 정리했을 때 자, 이 친구는 2의 x 플러스 4가 되겠고 빼기 3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본인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x를 얼만큼 평행이동했을까? 그렇죠.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고 y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7로 계산하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뭐 평행이동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지수함수 그래프 중 옳은 것만 고르는 거야 돼. 옳은 거.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기억은 뭐냐면 저 감소함수 밑이 9분의 1인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자, 얘를 지금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자,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냐면 y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왜? 자, 이렇게 x축이면 밑으로 가는 거니까 y에 대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는 9분의 1에 x제곱 나올 거고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9분의 1의 x제곱이 나오겠다. 그래서 자, 근데 그때 얘는 9x제곱이랑 똑같습니까, 얘들아? 이게? 당연히 다르겠죠. 밑도 다르고 얘를 뭐 안에 넣는다 쳐도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 될 거고요. 자, 니은 볼게요. 5x제곱 그래프. 그러니까 5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봐봐. 자, 얘가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자, 그럼 얘는 y는 5에 x 빼기 2가 되는데 얘가 더 그래프가 아래에 놓인다라고 했죠.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 좀 크게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y축과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기본 5의 x제곱 그래프는 당연히 0,1을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이게 5의 x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똑같이 그대로 이동하면 되죠. 자, 정점이 0,1이었으니까 이동하면 2,2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얘가 5의 x 빼기 2가 될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볼게. 5x 그래프보다 밑에 있다는 건데, 자, 함수값 보시면 얘들아, 동일선상 위의 함수값을 보시면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래에 놓인다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점근선의 방정식인가 해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 세팅부터 하자. 얘를 그림을 그릴 때는 당연히 y는 3의 x제곱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 있고 얘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 일단 원점 대칭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원점 대칭을 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다시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요렇게 한번 x축 y축을 딱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 친구 3의 x, 자, 요 친구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친구를 원점 대칭하면 얘들아, 원점 대칭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자, 얘는 그냥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을 그냥 한 번씩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 y축 한 번씩 진행하면 되니까, 뭐 뒤집으면 얘들아 요렇게 나올 거고, 뒤집으면 또 요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그리고 얘를 1하고 2만큼 올릴 거니까, 자, 그럼 얘가 그대로 오른쪽에 한번 더 그려볼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를 x축으로 2만큼 움직이면 이 정점이 0,1이란 말이야. 그럼 이동시키면 얘는 1,1이 되겠죠. 1,1을 정점으로 가지는 어떤 그래프?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절편은 지금 신경 쓰진 않을게요. 자, 왜? 어차피 내가 뭐가 궁금해? 점근선이 궁금한 거니까. 자, 이 친구 점근선은 y는 0이었어요. 근데 이만큼 올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서 y가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문제들은 정확히 그림 그려주면서 푸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자, 선생님 이거 2니까 이거 2네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다시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꼭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밖에 참이 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문제 읽으면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자, 그럼 얘를 일단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 자, y축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어디 마이너스 붙을 거냐면 x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감소함수로 바뀌겠다. 그럼 그래프에서 감소함수가 딱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이때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더니 나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래요.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점근선이 뭐야? y는 0이야. 그치? 원래 감소함수에 대한 느낌이 되겠죠. 기본 그림. 근데 그림을 보아하니 점근선이 지금 마삼으로 줬기 때문에 뭘 알려주는 거지 지금? 그렇죠. 밑으로 3칸을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당연히 n은 마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식을 다시 세워보게 된다면 저 그래프는 자, 3분의 1에 x를 n만큼 평행 이동하고 y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우리 그래프를 봤을 때 제발 좌표를 좀 잘 찾으셔야 돼. 자, 여기 지나는 점이 딱 하나 있네. 그게 누구야? 0,0이잖아. 그치? 0,0이니까 그대로 대입했을 때 0은 자, 대입.
자,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이 빼기 3이 될 거니까, 자, 3분의 1의 마이너스는 다시 3의 m제곱이 되겠죠? 빼기 3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싶으면 당연히 m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m하고 n을 더하라고 했으니 마3하고 1을 더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프를 읽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y는 3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다시 차근차근 써보자.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 당연히 식이 3에 x 빼기 m 더하기 n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난다 그랬냐면 당연히 두 점 1,-6을 지나고 그 다음에 2,12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지난다는 건 뭐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겠죠. 당연히 문자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냥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차근차근 해보자. 첫 번째 마이너스 6 더하기 뭘 더하기야? 는 3에 1 빼기 m 더하기 n이 될 거고, 두 번째 12는 3에 2 빼기 m 더하기 n이 되는 게 확인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두 개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자, 두 개를 뺄 건데 선생님 어떻게 뺄 거냐면, 자, 밑에서 위를 한번 빼볼게. 부호 때문에. 자, 빼면 1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얘는 18이 나올 거고, 얘는 천천히 3의 2 빼기 m제곱에서 빼기 3의 1 빼기 m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묶어낼 거야. 지수에서 빼기는 공통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더 작은 거, 당연히 2에서 m 빼는 거랑 1에서 m 빼는 것 중에 작은 거는 1에서 m 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자, 3의 1에서 m 제곱을 보면, 자, 여기서 뭘 곱하면 얘가 되냐면 당연히 3이 하나가 남겠죠. 다시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3에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가 나올 거고, 얘는 그대로니까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3 빼기 1이니까 얘는 2잖아. 그럼 2랑 얘랑 약분치면 당연히 얘는 9가 될 거고요. 9는 3의 뭐?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밑을 잘 맞추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들아 m은 뭐예요? m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m은 마이너스 1 나오고, 자, m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는 뭐가 돼?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6은 9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니까 n은 뭐가 돼요? n은 뭐가 될까? 얘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5가 되도록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가 그래요? 둘이 곱한 값을 구할 거니까 둘이 곱하시면 정답은 15로 처리해 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연립 잘하시고 지수에서 빼기 이만 할 때 요 꺼내는 것만 잘하시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지수에서 빼기는 뭐다? 더하기도 마찬가지야. 묶어내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은 문제는 다시 y는 3x제곱, y는 9x제곱, y는 27 이라는 총 3가지 함수로 인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림을 좀 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림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자. 자, y축 하나 그려주시고 x축 하나 그려주시고, 자, 당연히 일단 지수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x축을 밑에 그린 거지. 왜? 어차피 쟤네 둘 다 위쪽에서 놓을 거니까. 자, 그럼 3의 x제곱을 그릴 건데요. 당연히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냐면 0,1을 지날 수밖에 없다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상대적인 위치만 조금 잘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3의 x제곱하고 9의 x제곱은 당연히 9의 x제곱이 훨씬 빨리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처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한번 그려볼 거라든지. 자, 완만하게 그린 건 당연히 3의 x로 본다면, 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요것들을 내가 9x라고 볼 거야. 왜? 당연히 밑이 크면 클수록 빨리 커지고 음수 쪽은 더 빨리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보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y는 27이라는 상수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y는 27.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각각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대요. 자, 한번 체크를 잘 해봅시다. 얘는 여기가 P가 되겠고 여기가 Q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냐면 그럴 때 삼각형 OPQ인데요. O는 원점이래요. 그럼 O가 여기 있겠네. 자, 그리고 얘를 요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똑같겠죠.
그래서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당연히 밑변은 얘가 될 거야. 높이는 이만큼이 되겠죠. 자, 둔각 삼각형이지 얘들아. 둔각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변은 얘네 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높이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0에서 어디까지 길이야? 요 길이는 똑같겠네. 27. 그치? 그러면 높이는 27로 결정하시면 되겠고 Q랑 P에 대한 것만 잘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PQ는 뭐냐면 첫 번째 P라는 놈은 누구랑? 3의 X제곱과 Y는 27이라는 놈이 만나는 거니까 둘이 갖다 놓고 풀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X는 뭐예요? 아, 여기가 3이 되겠네. 자, 요 X, P의 X좌표는 3이야. 자, Y는 당연히 27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Q 한번 똑같이 해보자. 자, Q라는 놈도 마찬가지 9의 X제곱하고 27하고 같다고 만날 건데요. 자, 얘도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얘는 3의 2X제곱과 3의 세제곱이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죠? 그럼 2X랑 3이 똑같으니 X는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Q의 좌표는 2분의 3, 27이 되면서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X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3에서 2분의 3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둘이 빼면 되겠죠. 3 빼기 2분의 3은 2분의 3이다 까지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곱하시면 4분의 81이 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그래프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죠? 그래프 많이 그려보면서 상황 판단을 좀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좌표들을 잘 찍어서 좌표화시키는 것도 좋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자, 10x제곱 그래프가 저렇게 줬을 때 요것들 좌표들을 지금 하나씩 찍어주고 있는 형태가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때 A, B, C를 직접 구하는 문제니까 그냥 처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지나는 점이니까 전부 다 대입을 좀 해볼 거야. 자, 차근차근 해보자. 첫 번째, 10의 A제곱이 뭐래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0의 B제곱은 4가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10의 C제곱은 5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4A 빼기 B 더하기 2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얘들아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잘 봐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알려줄게. 첫 번째 방법은 니네가 제일 쉬운. 자, 이거 보자마자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로그로 변환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로그로 변환해볼게. 그럼 자,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로그 뭐가? 2가 A가 될 거고 이 친구도 밑은 10이니까 로그 4가 B가 될 거고요. 자, 얘는 로그 5가 C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래서 4A는 4 곱하면 되죠. 그럼 4 로그 2 그래서 그 다음에 빼기 B니까 그냥 빼기 로그 4 더하기 2C니까 2 로그 5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처리 좀 해봅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 로그 2에서 2 로그 2를 빼는 거죠. 자, 2 로그 2잖아. 그치? 그러면은 2 로그 2가 될 거야. 더하기 2 로그 5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로 묶었을 때 2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5니까 로그 10이니까 그냥 답은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0이니까 그쵸?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그냥 지수로 푼다는 거거든요. 자, 지수인데요. 잘 봐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4A고요. 빼기 B고요. 플러스 2C래요. 확인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10의 A제곱이니까 난 여기서 10의 4A제곱을 만들 거면 여기다가 16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4제곱하면 얘도 같이 4제곱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빼기 B니까 그냥 얘는 10의 B제곱을 가만히 둘게요. 그래서 자, 그리고 2C니까 얘도 제곱을 하겠죠. 그럼 2C는 25가 될 거야. 자, 근데 지수에서 얘네들은 빼고 더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 나누고 곱하고 얘도 그럼 나누고 곱하고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 나눠볼게요. 자, 얘 나누면 10에 일단 4A 빼기 B 플러스 2C가 나올 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둘이 빼고 둘이 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 얘 나누면 4죠. 4. 16에서 4 나누면 4. 4 곱하기 25는 100이니까 100은 10의 제곱이 나오면서 얘가 2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로그로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같은 문제는 다시 y는 3x제곱하고 y는 27x 그래프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개의 좀 상대적인 위치를 볼 건데요. 당연히 얘들아, 빨리 올라가는 놈이 밑이 더 크니까 얘가 27x가 될 거고 밑에가 3의 x제곱이 되는 게 확인될 겁니다. 자, 이때 선분의 AB의 길이, 여기 길이를 말한 거네. 여기 길이가 24일 때 이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Y축이랑 평행한 이렇게 수직 선분을 딱 그렸을 때 당연히 90도 찍힐 거고, 그럼 저기에 무슨 좌표? 높이니까 Y좌표의 차가 24다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들아, 그림만 봐도 당연히 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렇죠. A가 더 위에 있죠. 그럼 대입하는 거야. 자, 27의 A가 이게 뭐야? A의 Y좌표겠죠. 거기서 3의 A제곱을 뺐을 때 뭐가 나온다? 24가 나옵니다. 로 처리하시면 되는 게 되겠죠. 됐어? 그럼 또 나왔어. 뭐? 지수의 빼기가 나왔죠. 그럼 묶어볼 건데 다시 정리부터 합시다. 자, 3의 제곱 빼기 3의 A제곱이 24니까 자, 묶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수 방부등식을 어차피 공부를 했었으니까 어떻게? 치환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선 3의 A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했을 때 자, 선생님이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지. 범위와 변수죠. 그럼 T가 0보다 크다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수함수니까. 그럼 얘는 t 세제곱 빼기 t는 24가 나오니까 그냥 3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어차피 3차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3차는 어차피 우리가 계산했을 때 1차 곱하기 2차로 쪼개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2차에서 실근이 나올지 중근이 나올지 허근이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1차가 하나 나오면서 무조건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원리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면 내가 얘를 t로 묶었을 때 t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t가 뭔지 구할 건데 t는 3의 거듭제곱수 같은 느낌들이 딱 있죠.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거 조립제법에도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t를 그냥 적당한 수를 대입할 건데요. 어떤 두 숫자를 곱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나도 되겠죠. t 곱하기 t 플러스 1 곱하기 t 빼기 1이 자, 24를 소인수분해하면 38에 24니까요. 자, 3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를 적당히 쪼개주게 된다면 얘들아, 자, 3은 그대로 하나밖에 없고 2가 여러 개 있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봐도 3, 4, 2죠. 그러면은 3, 4, 2가 맞춰지는 게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또는 그냥 조립제법 이용해서 3차를 푸는 방법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t가 3이니 또 신나서 3 쓰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야지. t가 3이라는 건 얘가 3이니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 처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은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소인수분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더 정확한 건 조립제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대소 비교하는 거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심플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로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래프로 푸는 것도 좀 하나 알려줘야 되니까 왜? 그 뒤에 보면 10번하고 11번은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푸는 거 알려줄게. 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바꾸긴 해야지. 자, 얘는 5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얘는 B는 5의 1제곱이 될 거고 C는 5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럼 크기 비교할 때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지수만 비교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지수만 비교해도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얘들아,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생각했을 때 제일 작은 건 C가 될 수 있겠지. 3분의 2. 그리고 B, 그리고 A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5번 처리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림을 한번 볼게 얘들아. 잘 봐. 어차피 밑에 문제랑 뭐 10번, 11번은 그림으로 풀 거니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지수함수 하나 그려보자. 당연히 어떤 함수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려서 5의 x제곱을 하나 딱 그릴 거야.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5의 x제곱에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는 그냥 정의역을 보시면 되겠죠. 생각해보자.
자, 얘들아, 그럼 첫 번째 x가 3분의 2면 요 정도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1이면 요 정도에 찍힐 거고, 2분의 3이면 뭐 이 정도 찍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얘도 상대적인 위치를 찍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함수값들을 비교하는 거잖아. 함수값들을 비교하는 거. 그럼 봐봐. 당연히 누가 제일 위에 있냐면 2분의 3인 게 제일 위에 있고 1이 그 다음 3분의 2가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CBA 순서대로 이제 이게 작아진다. 이게 제일 작고 제일 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한 번만 잘 그려주시고 해석하는 것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10번하고 11번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얘도 대소관계를 좀 판단할 건데요. 자, 거기 밑줄 몇 개만 칠게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라고 준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함수? 증가함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좀 잘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 말이 없으면 얘들아 케이스를 2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자연수다.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자꾸 이런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런 제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오류가 없고 거기서 대한 힌트를 조금 얻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가 1제곱이 될 거고, 자,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거 나왔다. 자, 일단 분수표현 딱 보이죠? 둘 다 이제 가분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분모가 더 작으니까 분자보다, 그치? 자, 그럼 선생님 보통 가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표현한다면, 자, A에 배분수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 1 플러스 n분의 1이야. 자, 이 친구 C는 A에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지. 자, 배분수 정도는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어떤 걸 좀 대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도 증가함수는 아니까 옆에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 자,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AX제곱이 나올 건데요. 자, 생각을 좀 해볼게.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 플러스 n분의 1은 얘들아 여기서 조금 더 간 거지. 그럼 조금 더 갔다고 생각해보자. 1 플러스 n분의 1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뭔가 더 했으면 더 커지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비교할 건 얘 하나죠. n 플러스 1분의 1. 자, n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은 당연히 누가 더 크냐면 n분의 1이 조금 더 크겠죠. 자, 생각해봐. 얘들아,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겠죠. 자, 케이크를 예시로도 들어줄까? 케이크가 있어요. 자, 우리 둘이서 먹을 거야. 그럼 절반씩 먹으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 야, 같이 먹자. 그러면 이제 몇 명 줄어? 3분의 1로 줄여.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어때? 적어지겠지.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 크죠. 다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져요. 그래서 그럼 얘도 작은 숫자가 되는데 당연히 누구보단 1보다는 커지겠지. 왜? 1에서 뭔가를 더했잖아.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1은 여기 있겠네. 대략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순서를 잘 봤을 때 오케이, 함수 값을 찾아보자. 여기, 여기, 여기야. 그니까 나는 어떻게? 제일 큰 게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당연히 b가 제일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n 플러스 1인 c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마지막 a가 제일 작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이제 대소관계 문제에서 숫자에 관한 내용이니까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증가함수인 것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감소함수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다 반대로 뒤집히겠죠. 그래서 꼭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자,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10번에도 설명하고 9번에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거나 뭔가 힘들 때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라는 밑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보다 감소함수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이 감소함수는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보자. 자, 감소함수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쌤이 여기 A를 1, A를 0.5A 이렇게 해서 쭉 바꿔볼 생각할 것 같아. 자, 그럼 생각해볼게. 자, 지금 뭐냐면 문제에서 자, 요렇게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전부 다 양수인 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0과 1 사이니까. 그럼 감소를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감소함수 딱 그렸어. 자, 그럼 여기에 자,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는 1이고요. 얘는 0.5A이고요. 자, 얘는 A고 얘는 A의 A제곱이야. 요렇게. 그래서
자, 그럼 비교를 조금 해볼 건데요. 잘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비교를 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1이 어디 있고 0.5a가 어디 있고 a가 어디 있고 요걸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얘는 진분수잖아. 자, 진분수야. 자, 진분수 개념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 진분수래. 자, 생각해봐, 얘들아. 자, 진분수인데 2분의 1 더 곱하면 당연히 얘가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자, 봐. 얘 진분수야. 그럼 얘가 제일 크긴 크겠다. 느낌이. 됐어? 자, 이제 몇 개씩 비교를 들어가는 거야. 일단 얘들아, 순서를 좀 보자. 1이 제일 크네. 그리고 A네. 그리고 0.5 A네. 자, 이건 당연히 풀 수 있겠지. 1이고 0.5A니까 당연히 얘가 더 절반이니까 더 작겠죠? 얘는 A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케이스는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누가 힘들어? 얘가 힘들어. 자, 얘랑 누구랑만 잘 비교하면 되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당연히 얘들아, 얘네랑 얘를 비교할 수는 없어. 자, 이 생각 해보자. 얘네 둘이 비교할 거야. 비교할 때 얘들아, 몇 개씩만 쪼개서 보면 돼. 이렇게 비교할 거고, 요렇게 비교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비교할 거 봐봐. 얘는 A가 1이지. 얘는 A가 A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누가 더 크냐? 1하고 A 중에. 당연히 1이 더 크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그래프로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얘들아, 1을 대충 이쪽으로 넣을 거야. 그럼 A가 어디 있어? A가 어디 있어? 1보다 밑에 있죠. 여기 있겠지.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 그럼 얘가 더 크네. 왜? 함수값 봐봐. 그래서 얘가 더 크죠. 한 번 더 비교해 볼게. 두 번째, 요 밑에 거 1은 뭐야? A의 0제곱이죠. 얘는 A의 A제곱이고. 됐어? 그럼 또 생각을 해보자. A의 0제곱은 어디 있어? 또 여기 있죠. 그럼 얘랑 봤을 때 이제 얘가 더 크네. 됐어? 1이 더 크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잘 생각해. 여기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잘 생각해야 돼. 비교를 해보자.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A제곱. 자, A1보다는 A제곱이 더 커요. 근데 A제곱보다는 A0제곱이 더 크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0.5A는 당연히 얘보다 작죠. 따라서 잘 들어야 돼. 0.5A A의 A제곱 A의 제로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게 답이 아니야, 얘들아. 잘 생각해. 나 지금 여기서 뭐만 조사한 거야? 지수 자리만 조사한 거죠.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해가 될까,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자, 이해가 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요거 이해했죠? 그렇죠? 아까 이거 그냥 비교한 거니까. 자, A가 1보다 작고 저기 진분수, 그다음에 0.5A는 당연히 얘보다 작겠죠. 그렇지? 근데 두 개를 비교할 때 지수 A의 1과 A를 비교했을 때 저기 대입해 본 거야. 1은 여기 있고 당연히 A는 1보다 작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여기 A제곱이 더 크겠죠, 함수값이. 한 번 더. 1하고 얘는 A0제곱하고 A제곱이니까 0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A보다 더 크겠죠. 그럼 비교했을 때 A제곱, A0제곱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A가 여기 있잖아. 근데 0.5A는 얘보다 작으니까 요 순서대로 나온다가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럼 얘가 이제부터 얘는 뭐야, 얘들아? 얘가 전부 다 X를 나타내는 거지. X에 대한 걸 비교한 거잖아, 얘네들. 됐어? 자, 그럼 해볼게. 그럼 대략 대입을 해보면 0.5A는 여기 있겠지. 그리고 뭐 A는 여기 있을 거고 A는 여기 있을 거고 A0은 여기 있겠지. 이렇게 쓰면 또 니네가 헷갈리지? 다시. 자, 다시. 여기 A고 여기가 A제곱. 그리고 얘는 A의 0제곱이니까 A0제곱 뭐죠? 1이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함수값 비교하면 봐봐.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되는 거라고. 그게 얘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다? 제일 작은 게 누구야? A고. 그 다음 작은 건 A의 A제곱이고 그 다음 A의 A제곱이고 그리고 A의 0.5A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얘들아 잘 들어. 몇 개씩 비교를 좀 하시고 그래프를 좀 이용을 해서 함수값을 비교한다. 총 2번의 비교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 잘 하셔야 돼. 다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지금 지수만 A가 더 똑같으니까 지수만 뽑아내서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지수를 비교했을 때 감소함수니까 다시 해서 차곡차곡 했더니 작은 게 제일 크구나까지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크기 비교를 한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각각 몇 개씩만 쪼개서 각각 분류한 다음에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이거 어려우니까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12번은 역함수 문제인데요. 다시 문제에서 fx를 2x제곱은 지수함수라고 줬는데 이때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자, 그럼 역함수 풀이는 2개 알려줄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마다 잘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푸는 방법은 2가지죠. 자, 첫 번째는 직접 역함수를 구한다. 두 번째는 숫자로 잘 정리해서 뒤집는다. 이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지수의 반대는 당연히 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 직접 풀이 방법을 생각했을 때는 자, 그냥 gx를 내가 뭘로 본다고? 로그 2의 x로 보고 풀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그럼 로그 2의 4는 2가 될 거고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정답은 1로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죠. 자, 이럴 때는 언제 쓰는 거야?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편할 때 쓰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이걸 조금 더 많이 쓸 거야.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2번. 이 숫자로 푸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선생님은 얘가 뭔지 몰라. A가 나올 거고 얘도 뭔지 모르니까 B라고 한번 설정을 좀 해보자. 자,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한번 잘 필기를 해보세요. 자, 여기서 G4가 A라는 건 자, 우리 수화 때 배운 합성함수를 잘 배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FA가 4가 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역함수에 4를 넣었을 때 A 나오는 건 당연히 원래 함수에 A를 넣었을 때 4랑 똑같죠. 역함수는 그런 관계니까 Y랑 X의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럼 똑같이 G의 2분의 1이 B라는 건 어떻게? FB가 2분의 1이다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입해볼게. 자, 그럼 FA가 뭐냐면 2의 A제곱이죠. 얘는 2의 B제곱이죠.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A는 2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1제곱이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 뭐니? 두 개를 더하면 1. 그래서 똑같이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직접 구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왜? 쉬우니까. 근데 저게 쉽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꼭 더 유리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두 가지 풀이 정확히 다 알고 계시고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다시 fx를 지수함수라고 알려주고 있죠. 지금 얘를 내가 지수함수라고 알려주고 있어. 자, 근데 얘의 역함수를 다시 gx라고 한대. 그럼 얘는 로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천천히 해봅시다. 그럼 gx를 직접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gx를 이제부터 어떻게 나? 얘는 로그 a의 x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역함수의 이 얘를 잘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뭐 두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 좀 편한 걸로 한번 해볼게. 자, 뭐냐면 FP가 Q라는 건 당연히 얘를 가지고 앞에서 12번에서 설명했어. 또 12번 안 듣고 온 친구들은 잠깐만 보세요. 어차피 1.5배로 보나 1.25로 보나 진짜 한 1분인가 2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꼭.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G, Q라고 설명하고 얘를 P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볼게. 얘는 로그 A의 Q가 뭐라고? P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 그럼 로그 A의 Q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3분의 1의 로그 A의 Q가 나오는 걸 확인이 될 거야. 근데 로그 A의 Q가 뭐래? P라 그랬으니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3분의 1P라고 쓰면 답이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둘 다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많이 써봐야 돼요.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가 당연히 만난다라고 준 거야, 지금. 자, 구해볼까? 역함수가 뭐라고? 로그함수야.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공부한 친구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 자, 볼게. 자, 이게 뭐냐면 얘 증가함수라고 알려줬는데요. 일단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럼 역함수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역함수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y는 x 대칭이다.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1대1 대응.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잠깐 그려볼게. 자, 대략 그리는 거 어차피 내가 뭘 그릴지 모르니까 A도 뭔지도 모르고, 그치? 자, 그래서 본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역함수 관계 나왔다는 거 얘들아, 저거 역함수 직접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지만 얘들아, 뭐냐면 지수랑 로그를 갖다 놓고 푸는 순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역함수 관계가 나왔다는 건 y는 x를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쟤를 x축 방향으로 뭐 얼마큼 움직이긴 했단 말이야. 그치, 지수를.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야 될 거면 잘 생각해보자. 내가 지수 함수를 어떻게 그릴 거야? 일단 몰라. 옮겼으니까 뭐 대략 요렇게 그려볼게요. 이 지수야. 그럼 얘들아, 왜 내가 저기 그냥 잘 봐? 잘 봐. 그러면 로그 함수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거니까 접으시면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기 위에서 만나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이 말을 통해서 니네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수함수, 그러니까 어떤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 그럼 당연히 그 점은 y는 x 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너는 얘로 푸는 게 아니고 얘랑 얘로 푸는 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 알았어? 그래서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또. 야, 그러면 x가 2분의 1하고 1을 된다는 건, 자,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1,1이 되니까 그냥 얘 식에다가 1,1하고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는 건 원래 함수와 x가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한번 생각해볼게. 나중에 얘들아 이 문제 나와. 얘네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이유는 없지.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다. 만난다고 주면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은 a 1 더하기 k가 나올 거야. 왜? 여기다 2분의 1 넣은 거지. 두 번째, 자, 1을 넣으면 a에 2 플러스 k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럼 두 개를 뭐 한다? 연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두 개를 빼볼게요. 자, 두 개를 빼보면,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게 낫겠죠? 자, 빼보면, 자, 2분의 1은, 자, 이것에서 이거 빼니까, 막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자, 빼는 것도 중요한데, 얘들아,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빼면 더 어려울 것 같아, 본인들한테, 그치? 자, 빼지 말고, 뭐 하자? 나누자. 나누자, 그냥, 나누자. 둘이 나누자. 자, 2분의 1에서 1 나누면 어차피 2분의 1이죠? 자, 나누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a에 마이너스 1제곱 나올 거야. 지수에서 지수를 빼니까. 이게 조금 더 낫겠네요. 그럼 a가 뭐죠? 2네요. 그래서 자, a가 2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가 2분의 1은 2의 1제곱 플러스 k니까 2분의 1이 뭐야? 2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 플러스 k가 마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a랑 k가 둘 다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둘이 곱할 거니까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얘가 되겠네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만났을 때는 y는 x 위에 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는 정말 방학 때도 많이 풀었고요. 또는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일단 선생님이 최대 최소 풀 때 기본적으로 너한테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저 친구를 그릴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요 지수함수는 당연히 그리기가 너무 쉽죠. 일반적인 지수함수에서 평행 이동만 한 것이니까 그리기가 되게 쉽죠. 그럼 그림 그려보면 되겠지. 자, 저 친구는 대략적으로 그림 그리시면 뭐야? 아, 그냥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을 거야. 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걸 잘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다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최대 최소가 눈에 보이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자꾸 얘들아 쓰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 x가 뭐일 때? 2일 때 최소값. 이렇게 계속 쓰라고 했어요. 왜? 안 그러면 나중에 다친다. 틀려요. 그래서 자 해볼게. 뒤에 또 이유가 나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최대는 4가 나올 거고요. 자, 2를 대입했을 때 4분의 1 더하기 2니까 얘는 4분의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해라? 곱할 거니 정답은 9가 나올 거야. 큰 어려움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무조건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시고요. 못 그리겠으면 치환해서 푸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볼게요. 자, 16번 딱 보고 와 복잡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계산부터 좀 합시다. 어쨌든 지수함수고 x에 대한 변수를 줬기 때문에 k는 당연히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 잘 쪼개서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계산을 쪼갠다는 건 자 생각해보자. y는 2의 k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수? 얘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변수가 x니까, 그렇지? 자, 그럼 얘는 조금만 더 이쁘게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의 k제곱 곱하기 뭐? 3분의 2의 x제곱이 될 수 있다. 자, 얘 3분의 x제곱, 2의 x제곱이니까 합쳐버리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런 무슨 뜻이냐? 아, 지수함수가 있는데 그냥 뭔가 얘를 곱한 형태니까 그냥 평행이동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래. 선생님 평행이동이 어떻게 보이나요? 아, 그거 힘든데 얘들아. 우리 앞에서 했었죠. 앞에서.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뭐 2 곱하기 2의 x. 그럼 얘는 뭐야? 2의 x 플러스 1처럼 지수함수 앞에 뭔가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평행이동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감소잖아. 감소를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삘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거니까 최대가 언제 나오는지 볼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나온대. 그게 뭐래? 9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2의 k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제곱이 9가 될 거야. 그럼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자, 2의 k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니까 역수죠? 그러면 2분의 3이 되겠고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2의 k제곱은 누구랑 똑같냐? 4랑 똑같겠죠. 그럼 k가 뭐죠? 2가 되겠죠? 자, 얘 넘기시면 그치? 그럼 답은 k가 2가 되니까 얘 5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계산으로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x에 대한 변수를 딱 준 다음에 2부터 4까지 fx, 지수 함수에 대한 느낌을 줬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이 최소값의 25배가 돼야 된다니까 최소값의 25를 곱한 거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 자, 거의 믿으시자. 모든 양수니까 뭔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밑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두 번 나눠서 풀어야겠죠.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0과 1 사이가 되겠죠. 자,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왜 증가랑 감소를 나눠서 풀 수 있겠죠. 그럼 한 번에 좀 그려볼게. 한 번에. 자, 얘는 증가가 될 거야. 자, 이 친구는 감소가 될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2부터 4까지야. 자, 한 번에 그릴까 한 번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얘도 여기부터 얘는 여기까지.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얘들아.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잘 보시면 첫 번째는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가 나올 거고 자, 얘는 x가
4일 때 최대가 나올 거예요. 자, 반대로 밑에 거는 x가 2일 때 최대가 나오고 x가 4일 때 최소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차근차근 대입을 해볼게요. 자,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냐? 2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4 대입하면 a 세제곱 나오고. 왜 똑같죠? a랑 a 세제곱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식이 조금은 달라지겠다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볼게. 자,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자, a 세제곱은 뭐다? 25a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당연히 넘겨서 푸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방정식 볼 때 얘들아 괜히 약분해서 틀리지 말고 자, 넘깁니다. 그럼 a 세제곱 빼기 25a가 0이니까 자, a로 묶었을 때 a제곱 빼기 25가 되겠죠? 그럼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는 0, 5, 마이너스 5야. 근데 여기서 해당하는 건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누구밖에 안 돼요? 그렇죠. 5밖에 안 되겠죠. 똑같이 하면 돼. 간다. 최대값은 a는 최소값의 25배다. 됐어? 자, 그럼 얘도 넘겨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5a 세제곱 빼기 a가 0이니까 자, 얘도 a로 묶어요. 자, a로 묶으면 얘는 25a 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끝났죠? 그럼 a가 뭐 아닌 뭐야? 얘도 0하고 5분의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일 거예요. 그렇지? 자, 근데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분의 1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래? 곱하래요. 그럼 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정답은 1로 처리하시는 게 끝이겠죠. 자, 그래서 아마 학교 시험에도 이렇게 밑을 나눠서 풀어라 라는 문제가 꼭 나올 수 있으니 잘 적용하시고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무조건 그려주셔야 된다. 그릴 수 있으면 애들 계속 그려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는 최대 최소에 뭐가 이상하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부터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치환해서 풀어줄 겁니다. 자, 치환하면 당연히 범위와 변수가 생긴다는 걸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면서 풀어내실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우리가 얘를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때 누구를? 자, 첫 번째는 자, 순서 잘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을 t라고 치환할 거야. 자, 치환하면 변수가 생겼죠? t라는 그때 맞는 범위를 잘 구하셔야 돼. 자, 그때는 제발 그림 좀 그립시다. 얘가 위로 볼록이 나오면서 자, 얘를 잠깐만 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됐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 위로 볼록이 나올 거고요. 자, 그때 x가 마 1부터 2까지니까 자, 조사 마 2부터 2까지 마 1이죠. 마 1부터 2까지 조사하면 여기부터 이렇게 보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당연히 1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것들이 더 작거나 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반복해서 써봅시다. x가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다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넣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제곱 4 마사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생각하자. 자, 선생님 이렇게 구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함수값들은 이제부터 누구야? t죠.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구할 건데 t는 최소값인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밖에 못 움직인다. 그래서 t에 대한 범위가 새로 나오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처리했잖아. 내가 치환했잖아. 누구를? y는 2의 t제곱으로 이렇게 치환한 거잖아. 그럼 얘들아 변수가 t니까 이 범위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또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려서 얘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다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또 문제 잘 써야 된다 얘들아. 자, 내가 어떻게 쓰는지 또 봐.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최소값 2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2의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걸 쓰냐 안 쓰냐거든. 얘들아 이걸 좀 썼으면 좋겠네. 요거를 좀 써야 나중에 뭘 안 틀린다고? 변수를 안 틀려요. 알았죠? 꼭 요거 두 개는 꼭 써주세요. 그림도 자꾸 그려주시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n분의 그러니까 최소분의 최대를 구할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2의 마이너스 6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나누시면 2의
4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1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비교하면서 들어갈 거고 치환했으니 변수 생기고 변수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범위가 또 다시 생기니까 이렇게 자꾸 처리가 자꾸 가능하셔야 되겠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것만 연습해 두시면 얘들아 기본 유형 문제나 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 정도야. 알았어? 꼭 도전하세요. 알았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도 지금 지수함수 모양은 보이지만 뭐가 보여? 뭔가 2차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럼 얘도 뭐 한다? 내가 얘 못 그리잖아. 내가 지수함수는 그릴 수 있는데 얘를 포함한 지수함수는 못 그리니까 당연히 치환해서 구할 거야. 자, 첫 번째 당연히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할 거고요. 자,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한 번만 더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은 t가 아니죠. 자, 얘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니까 빼기 2 정도만 하면 돼서 얘는 아래로 블록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2,-2라는 꼭지점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x는 0, x는 3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x에 대한 식을 잘 볼 거야. 그치? 자, 그럼 또 식 쓴다고 다시 뭐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인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가 당연히 제일 멀리 있는 0이겠죠? 그럼 그때는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얘는 누구의 함수값? t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당연히 t를 내가 볼 수 있겠죠?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이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엮어가냐?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지수 자리가 더러워서 치환했잖아요. 그럼 y는 a의 t제곱이 되면서 변수가 t로 바꿨네? 그럼 누구의 범위를 그대로 갖고 간다고요? 얘의 범위를 그대로 t의 범위가 나왔으니 그대로 갖고 가서 풀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a의 범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네요. 감소로. 그럼 감소 하나 딱 그려주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케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t가 몇일 때? 그렇죠.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고 t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대입했을 때 a의 마이너스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뭐래요? 9래요. 문제에서 9라고 줬잖아. 그럼 a가 뭔데? 그렇죠. 3분의 1까지 구할 수 있죠. 그때 뭐 그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최소값은 a의 제곱이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9분의 1이 나오니까 답은 9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자, 반복이야. 다시 쓰는 거 자꾸 반복하시고 그리는 것도 하시고 빼먹지 말라는 거 제발 빼먹지 마시고요. 알았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에 대한 범위를 주고 지수 함수에 대한 느낌 주고 다시 문제에서 밑은 1보다 크다라고 알려줬으니 증가함수까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생각해봤을 때 얘들아 뭐가 나왔을 때 얘들아 요거 뭔가 2에 대한 제곱수가 보이니 뭐 밑이 2인 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얘를 그릴 수는 없을 거야. 여기 2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나 누구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b를 내가 얘를 t라고 잡은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b에서 1을 빼면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이죠. 왜 빼기 1이죠?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틀릴 뻔했어 또. 자, 그럼 얘는 위로 블록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는 1, b 플러스 1이 나오는 꼭지점을 가질 수 있겠다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범위 체크해 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부터 요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또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야. 얘는 x가 1일 때 최대값인 누구? b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다시 x가 1보다 멀리 있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때 최소값인 자, 마 1을 대입해 볼게. 마 1 대입하면 4죠. 그럼 마 4니까 b 빼기 3이 나오겠다. 됐어? 자, 그럼 t의 범위를 잘 생각할게.
자, 내가 구하는 건 지금 얘들아 여기 t잖아. 그럼 t의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냐? 당연히 최소값인 b 빼기 3하고 얘는 b 플러스 1이 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복하는 거 보이지? 자, 그럼 2번 넘어올게요. 자, 2번은 내가 y는 a의 t제곱이죠. 얘를 치환했으니까. 그럼 t로 치환했으니 당연히 범위는 누구 거 따라가? 그렇죠. 예, t 거 따라가야 되니 그대로 끌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 자, a가 1보다 큰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증가함수. 그럼 하나 딱 그려주시고요. 자, 이때 범위가 뭐야? b 빼기 3부터 어디까지? b 플러스 1까지. 그럼 여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마지막 계산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x가 아니죠. t죠. t가 b 빼기 3일 때 최소값 누구? 2를 가지고 다시 t가 b 플러스 1일 때 최대값 32를 가진다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똑같아. 이제 여기부터 뭐가 다른 거야? 문제 유형이 조금씩 응용이 되는 거겠죠.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다가 a의 b 빼기 3이 2일 거고 다시 a의 b 플러스 1이 32니까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나눌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자, 얘에서 얘를 나누면 당연히 빼기가 되겠죠. 지수끼리. 그럼 여기서 얘를 빼니까 a의 4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나누니까 16이 되겠죠. 그럼 a는 당연히 뭐야? 아, 2네. 그럼 얘들아, 이런 거 보고 나중에 이거 선생님 2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직접 구하셔야 돼. 시간이 없을 때 좀 저렇게 푸는 거지. 자, 그럼 a가 2면 그대로 대입하실게요. 자, 2의 b 빼기 3이 2의 1제곱 나올 거니까 b는 뭐다? 그렇죠.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a 더하기 b니까 둘이 더했을 때 6이 나오겠다. 이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어디가 똑같아?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쵸? 이 이후에 문제풀이들은 문제를 읽고 푸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연습하시고 빨리빨리 풀 생각하셔야 돼. 알았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는 다시 보시면 앞에 거랑 조금은 다른 유형이 되겠죠. 하지만 뭐 이차함수랑 연결되는 건 똑같으니까 한번 처리 좀 해볼게요.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보이는 건 3의 x제곱이 보이겠죠. 자, 이게 뭔 말이냐? 3의 2x제곱에 3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3의 x제곱을 내가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다? 치환이겠죠. 첫 번째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자, 그럼 치환하니까 범위가 생기겠죠. 그럼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시키고 나중에 날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자, 해볼게. 자, 3의 x제곱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될 거고요. 내가 얘를 마이너스 2부터 얘를 1까지 좀 보시고 이렇게 처리하신다가 끝이 되겠지. 자, 그럼 얘도 똑같아.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인 9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얘도 x가 1일 때 최대값인 3이 나올 거야. 자, 누구에 대한? t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당연히 누구랑 누구냐면 9분의 1과 3 사이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될 거야. 자, 첫 번째 했고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얘를 치환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얘는 t제곱에 빼기 t에 플러스 1로 나오는 2차 함수 꼴이 나올 건데요. 변수가 누구죠? t죠. 그럼 얘를 또 다시 그대로 갖다가 t의 범위를 써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볼까? 그럼 얘는 t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그럼 4분의 1이 있으니 얘는 4분의 3으로 더해주시면 1로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럼 얘도 똑같아.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친구가 2분의 1, 4분의 3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치? 자, 근데 범위가 뭐냐면 9분의 1부터 3이니까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자, 9분의 1은 2분의 1보다 조금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있을 거고 3은 저 멀리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또 쓰는 거지. 또 반복. t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 4분의 3이 되고 자, t가 3일 때 제일 멀리 있으니 최대값이 나오겠죠. 얘들아 3 여기다 대입하면 큰일 나. 어려워져. 자, 9 빼기 3이니까 6 더하기 1은 7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둘이 더할 거니까 4분의 4, 28이니까 31이 나오겠죠. 자, 서로서까지 완벽하게 됐으니 둘이 더하시면 PQ를 더하면 답은 35가 되겠다.
자, 그럼 21번은 앞에 문제랑 되게 비슷하지만 뭐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원리 똑같잖아. 그냥 치환하면 범위 생기고 변수 생기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변수에 맞춰서 범위 구하시고 다시 그리고. 그래서 최대 최소를 2번 정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이거는 되게 쉬운 거니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처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자꾸 그림 그리고 써라, 그림 그리고 써라 했던 게 이 문제, 유형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풀어봅시다. 자, 얘는 2에 마이너스 2x가 올 거고 빼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오니까 당연히 치환할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볼게. 첫 번째, 누구를 2의 마이너스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치?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당연히 여기서 정의역은 x니까 자, 감소함수가 이렇게 올 거야. 그치? 근데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럼 처리하자.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2가 나오고, 자, x가 2일 때 최소값 4분의 1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 나오는 함수값들은 누구? t 거잖아. 그럼 t에 대한 범위를 다시 써주게 된다면 t는 4분의 1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2번. 자, 다시 했으니까 나는 y는, 자, 여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t제곱 빼기 2t 플러스 3이니까 2차 함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바꿔주게 된다면 t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을 잘 계산하시면 이렇게 그려보시고 얘는 1,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부터 2까지 그릴 거니까 4분의 1 대충 여기 있을 것 같고 2는 조금 더 멀리 있겠죠. 왜? 당연히 1하고 4분의 1, 1하고 2 사이는 2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도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이제 얘 누가? t가 1일 때 뭐라고? 최소값 2가 나오는 거고, 다음 t가 2일 때 최대값인 뭐가 나오니? 2 넣으면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봐봐. 최대 최소는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 나왔어. 자, 최대값은 자, 얘가 b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얘가 d가 되는 거 확인됐어. 자, 근데 a랑 c를 보면 t가 아니죠. t가 아니고 x는 이잖아. 그래서 돌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꾸로 가는 거야. 자, t가 2일 때 그럼 이게 뭐야? t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렇게 바꿔주세요. 돌려놔야지. 그래서 자, 그럼 2의 마이너스 x가 1이 나온다는 건 여기선 x가 뭐야? 0이 들어가야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2가 나와야 돼. 그럼 x에 뭘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나오겠죠. 그러면 0이 뭐가 돼? 최소값이 되는 0이 c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푸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 자, 그때 a, b, c 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 자, 얘네들 더하면 5, 얘네들 더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4가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지. 이거 틀린 친구들 아마 얘네들 더했을 거예요. 이거 더하시면 큰일 나. 변수가 누구다? t다. 그래서 자꾸 쓰라는 겁니다. 알았어? 써야 돼. 안 그럼 틀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큰 어려움이 없겠죠? 정리부터 좀 합시다. 다시 x의 범위를 줬으니 얘를 조금 변형을 하게 된다면 2의 2x제곱 빼기, 자, 2의 제곱은 4고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k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럼 누구를 치환하고 싶어? 그렇죠. 공통이 보이죠? 자, 1번. 자, 2의 x제곱을 선생님이 t라고 치환했을 때 당연히 그림을 2x제곱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증가. 자, 이때 범위가 x가 2부터 3까지 나왔으니까 처리를 잘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그때 x가 몇일 때? 그렇죠. 2일 때 최소값 뭐가 나와? 4가 나오고, 자, x가 3일 때 최대값 누가 나오냐면 8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나온 함수값들은 t 거니까 당연히 누구에 대한 범위로? t에 대한 범위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4부터 8까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두 번째 처리해야지. 두 번째는 자, 얘를 치환했으니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K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치? 근데 변수가 누구죠? 아, T네요. 그럼 얘를 다시 이 범위를 갖다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되니까 얘는 T 빼기 2의 전체 제곱에서 K에서 4를 빼는 게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아래로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친구는 2, K 빼기 4가 나오는 게 확인되겠고, 자, 범위는 보니까 얘는 4부터 8까지 그릴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궁금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줬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잘 따져 두시면 되겠죠. T가 몇일 때? 8일 때 최대가 나오겠지. 그럼 8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럼 6, 6에 36. 그러면 K 빼기, 자, 최대값은 K 빼기 30, 플러스 32가 나오겠죠. 36에서 4 빼니까 그게 며칠이에요? 36일에. 그럼 K는 뭐예요? 4가 되겠죠.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최소값은 당연히 언제 나와? T가 4일 때 최소값 나오겠죠? 그럼 자, 4 대입해볼게. 4 대입하면 4 플러스 K 빼기 4니까 그냥 K네. 그럼 K가 최소값이니 정답은 4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끝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이 정도 왔으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부터는 이제 풀이가 좀 두 가지로 있을 거고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얘들아, 얘 친구도 조금 보게 된다면 내가 3x제곱을 t라고 조금 치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치환했는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잘 봐봐. 범위가 따로 없죠? 범위가 없으면 그냥 정역 따라가는 거야. 지수함수의 정역은 모든 실수니까 얘는 t가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겠죠.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클 거니까. 그치? 자, 그럼 바꿔볼게. y는 t 더하기 t분의 1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내가 아는 모양이 없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t가 양수야.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잘 생각해. 얘는 일정한 상수예요. 자, 일정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얘가 바뀔 거야. 그럼 생각하자. 얘 양수. 그럼 무슨 기하? 그렇지. 이제부터 얘는 산술기하가 생각이 나셔야 되겠지. 자, 산술기하 평균은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는 무슨 조건? 양수 조건이 필요하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양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랬어? 그렇죠.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합 또는 곱이 일정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생각을 좀 해보자. 지금 양수 했죠. 자, 산술기하 공식이 뭐야?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겠죠. 자, 그대로 해볼게. 얘는 t 플러스 t분의 1은 크거나 같대. 뭐보다 두 개를 곱한 거. 그럼 1이 나오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산술기를 썼더니 얘가 누구 자리야 원래? 둘이 곱의 자리지. 곱이 뭘로 일정해요? 1로 일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합 또는 곱이 일정해야 된다는 게 꼭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럼 t 더하기 t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으니 잘 생각해보자. 자,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2를 더할 거지. 그러면 최소값은 뭐야? 항상 얘는 이 전체는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했었어. 4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얘는 2가 그대로 있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 2, 3, 4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 최소값은 뭐다? 오케이, 4가 되겠다. 자, 그때 x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자, 다시 산술기하는 둘이 언제 할 때? 같을 때.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나온다. 됐어? 자, 둘이 같을 때면 t는 t분의 1이니까 t제곱은 1이죠? 그럼 t가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오케이. 완전 그냥 계산 잘했어 우리. t가 0보다 클 때잖아. 양수. 그럼 얘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럼 t가 1이라는 건 당연히 누가? 3의 x제곱이 1일 때라는 거니까 x가 몇일 때? 그렇죠. 0일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치환하면 범위와 변수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x가 p일 때 최소값이니까 x가 p라는 건 0이 p고 그때 최소값은 4니까 0하고 4를 더했을 때 4가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이제 꽤나 자주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치환했을 때 범위 또는 변수들 잘 기억해서 풀어내시는 거를 강조합니다. 강조. 알았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25번도 조금 우리가 아는 모양을 좀 바꿔봅시다. 자, y는
2의 x제곱 플러스, 자 이런 거 좀 쪼개자. 그럼 2의 x제곱 분의 16이 나오도록 되겠죠. 자, 그럼 공통 부분이 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 자, 뭐가 보이죠? 그렇죠. 2의 x제곱이 공통이야.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당연히 아무런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정의역 따라가고, 그러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있을 때 얘들아 잘 조사하시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치환했으니까 다시 변경을 해주면 t 플러스 t분의 16이죠. 자, 생각해. 또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니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 또는 미분인데 우리 미분 안 배웠죠. 그래서 2차 함수랑 산술기하인데요. 당연히 2차 함수 꼴은 보이지 않으니 t가 양수 조건 찾아주시고 얘도 양수 조건 찾아주시고, 일단 양수 조건 만족했으니 얘를 일단 산술기하를 때려보자는 거야. 자, 얘네 둘의 합은 이 루트에 둘이 곱이죠. 둘이 곱하면 16이어서 얘가 일정하죠. 곱이 일정하니까 산술기하가 통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럼 저 친구들은 내가 구하고 있는 얘네들의 최소값은 2 곱하기 4니까 오케이, 얘 최소값들은 8이 나올 거야. 8보다 크거나 같으니. 언제? x가 구하는 거죠 얘들아. t 아니야.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치, 같을 때야. 그러면 t 제곱이 뭐예요? 16이고,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t가 무슨 수? 양수니까 t가 4가 되겠죠. 그럼 4를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절대 안 된다 얘들아. x를 구하라고 했으니 t가 뭐래요?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x가 뭐일 때? 그렇죠, 2일 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치환했을 때 정말 부작용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변수랑 범위입니다. 알았어? 그것만 잘 처리하시면 돼. 그럼 P가 2고 그 다음 최소값이 Q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은 10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 오늘 수투 클리닉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생각보다 오늘은 할만했을 거야. 몇 개 빼고 다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래프 잘 그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치환하면 범위 변수 잊지 마시고요. 대소관계 할 때 그래프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